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갈팡질팡, 요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가 빨간불 켜주더니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갈만하면 다시 조정을 받고 갈만하면 조정받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 고민 깊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샘플러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내 종목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또 비중 그리고 매수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 비중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정확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정보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세요. 정재훈 위원님과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역시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재훈 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와 또 유사한 상호명들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정재훈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왜 옆에서 뭔가 피식피식 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실제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박모 PD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박모 PD, 네. 뜬금없이. 누군지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출연 좀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제 흔쾌히 한다고는 했는데 이 뭔가 찝찝함.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찝찝함이 뭘까요? 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다 날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찝찝함이 있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담을 좀 해드려야죠. 네, 상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의 찝찝한 마음까지도 같이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변하듯이 시장도 변하면서 거기에 맞게 전략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게 또 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리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해보기 전에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 지금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 기관 모두 양대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에서 다 지금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조업이나 대형주 위주로 대거 매도를 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 시장을 보게 되면 등락이 좀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 거래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을 깨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아마 10월 달에 저점 테스트를 했던 구간, 이 구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있고 살짝 하회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어제 3,050포인트 정도대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반등이 끝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은 3,000포인트를 안 깨는 거 3,03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데 그 자리대를 일단 장중에 이탈한 모습들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25일 날 2,930포인트대 2,980포인트대 요 자리대를 기점으로 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3,100선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반등의 부분들은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3,108포인트거든요.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60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어요. 지나간 과거의 차트들을 쭉 다 돌려보게 되면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중기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2011년도 때하고 가장 유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때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지루한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 그런 사항들이었거든요. 이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등은 3,100선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년도 전망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박스 올해 연초부터 박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내년도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할 건가 트레이딩을 할 건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선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호가가 7만 원, 7만 100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7만 원 자리 좀 지켜내는지 이 부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일단 좀 둘러봤고요. 오늘 정재훈 위원님 지금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정재훈 위원님이 계속 서울경제TV에 아침을 열어주고 계시죠.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좀 관심 갖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너무나 다들 많이 있죠. 이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여행주들, 항공주들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좀 이 여행주, 항공주 좀 저가 매수로 담아봐도 될까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과연 정상적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바로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긴 성향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다양한 좀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죠. 거기에 있어야 정책 수혜주들을 좀 본다든가 아마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거, 고령화에 관련돼 있는 거, 청년 쪽에 관련돼 있는 거, 부동산 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설 토목 쪽, 뭐 SOC 쪽은 당연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다만 지금 상당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인데 나중에 이게 이슈가 생기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쪽, 뭐 덱스터라든가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는 없어요. 뭐 그런 종목군들 2차든지 소재 쪽, 뭐 LNF라든가 이런 거 겁나게 올랐어요. 몇 년치의 밸류를 땡겨 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쪽을 보게 되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SOC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달에 미국에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수가 내년도에도 박스권을 이어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EPS의 조정치, EPS가 하락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 감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는 못 올라간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되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좀 더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 틀의 이 딩 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할 거고 교체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는 못 가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미국 쪽의 인프라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산업재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물려서 SOC 쪽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쪽은 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원자력 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고, IT 쪽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한편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조선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트레이딩 관점은 좀 괜찮고, 나는 시장이 겁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주를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은행 섹터들 적금 대신에 배당 받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은행주들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 저도 그렇고 일단 좀 많이 오른 것들에 눈이 먼저 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소외받고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들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대체 그런 게 뭔데? 라고 생각 드시죠? 자,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어서 정재훈 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정재훈 석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정재훈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음껏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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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실까요? 저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네. 33,395원, 15%예요. 15% 비중으로 담고 계시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어제 엊그제 좀 오르다가 오늘 좀 내려앉고 있네요. 자, 지금 거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위원님, 현대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저 오늘 휴무인데 딱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완전 운명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요. 이거는 이건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뭐 하는 기업이죠? 분사 있었죠? 태양광. 네. 태양광 쪽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최근에 그린뉴딜, 네. 과거에부터 그린뉴딜 얘기가 나왔었고, 태양광, 풍력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네. 나온 게 이제 수소 쪽 얘기가 나오고 원자력 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쏙 들어가 있는 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린 뉴딜로 가게 되면 원자력은 필수다라는 얘기는 계속 과거에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유럽 쪽을,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쪽을 따라가면서 원전에 대한 폐기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다시 원자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 이쪽에 있어서의 섹터들은 좀 더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보유? 손절하라 그러면 일까요? 손절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요. 저 근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수익을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진짜 억울한데. 이게 작년에 사신 거예요? 네, 작년에 사고 배당금도 받았었어요. 한 15% 정도 수익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떨어지더라고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빠졌죠. 네, 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걸 깼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죠? 네. 그 요만큼 빠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한 2만 원대 초반까지는 빠질 수는 있어요. 보통 보면. 네, 그러면 실적을 보면 네. 실적이 올해 3분기는 적자였네요. 네. 몰랐어요? 너무 슬퍼요, 전문가님. 뭐 슬퍼 한들 뭐 제가 어찌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네.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네.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2만 1,000원? 21,000원. 네, 2만 1,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가 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차라리 다시 수정,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이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더 낫고요. 네. 얘는 이렇게 지금 방향성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올 때 있죠. 네, 네. 61선이나 121선이나 241선 이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꺾여 있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61선이 돌아서는 그런 과정? 그 과정들이 거쳐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냥 네. 보유를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추매할 네. 돈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떤 만약에- 거 살까요? 뭐요? 어떤 거 살까요? 그거는 오늘 저녁에 네. 저녁 방송이 9시, 10시 방송이 있을 거예요, 제가. 네, 항상 보죠. 그때 제가. 오시면 네. 제가 줄까 말까 생각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몰래 저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이분 방송 많이 보셨네? 만약에 그 한다라면 내년도 시장은 박스란 말이에요? 네. 내년도 시장은 박스인데 네. 최고 실적이 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 네. 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네. 비메모리 쪽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 있는데 네페스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차트가 좀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전 개인적으로 특수건설도 괜찮다고 봐요. 특수건설.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알겠습니다. 성공 다른 투자하시고요. 걸로 수익 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이 이렇게 스윗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종목 상담이 이렇게 알콩달콩해도 되는 건가요? 옆에서 보다가 이런 시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정재훈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나도 저런 알콩달콩한 시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재훈 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2288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하이브이고요. 네.
네, 50%고요. 32만 6천 원에 샀거든요. 일단 지금 수익은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는 게 낫는지 아니면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목표가를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네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짧게 보신 건가요? 길게 보신 건가요? 제가 원래 그 26만 5천 원에 샀다가 30만 원에 팔았었거든요. 26만 원에 샀다가 네, 30만 원에 팔고 말 못다 팔았는데 32만 원대까지 올라서 더 갈 것 같다라고 산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꼭 물리더라고요. 보면. 지금 매수 단가는요. 네. 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신 거는 잘 사셨어요. 네. 근데 비중이 50%시란 말이에요. 네. 좀 많아요. 하이브에 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룹이 누구죠? BTS요. BTS죠. 네네. 팬클럽에 가입하셨나요? 네. 아미? 네. 진짜로 아미세요? 네, 진짜 아미예요. 자, 어찌됐든 아미는 아미고 주식은 주식이고요. 그렇죠. 예.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이거 어디서 팔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티스트들을 땡기고 투자 네. 유치를 받고 M&A를 하고 그래서 사업 영역을 네. 확장을 시키는 건 좋아요.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을 네. 하고 상당히 소득원에 있어서의 다양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밸류를 측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네.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시장에서 판단을 해요. 아, 근데 지금 보면 하이브의 기본적인 밸류는 싼 편은 아니거든요. 미래에 네, 대한 아무래도. 밸류까지 땡겨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만큼 지금 추진하려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의 이 사업성이 좀 전망이 밝다 보니까 네.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2만 6천 원짜리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약 한 7% 정도는 수익 중이실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갈까?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할까? 그 아니면-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네. 비중이 원체 큰 상황이라 네. 절반을 팔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의 고가가 지금 35만 원 언저리 된단 35만. 말이에요. 네네. 지금도 35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친구가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상승으로 얼추 마무리가 좀 되게 된다라면 약 한 37만 원? 그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뭐 37만 원 기다렸다 37만 원에 매도를 하세요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절반 정도는 전 지금 챙길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만 좀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37만 원 정도까지. 37만 원 정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네.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도 지금 나쁜 얘기 나오는 거 없죠? 네네. 좋은 얘기 나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이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제주전자 이쪽 전자 쪽으로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겁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해서 물리면 그쵸. 얘네들은 쐐기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갖고 조정받으면 깊게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네네. 하이브는 저는 절반 챙기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만 가져가고. 37만 원 정도 대? 그 정도 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밀려 내려와요. 매수가를 만약에 시장이 밀려내서 매수가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하면 네. 그때도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암이어도 주식은 또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지금 하이브 들고 계신데 비중이 조금 컸습니다. 비중 좀 절반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의 목표가를 37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지금 6907님이 보내주셨는데 탑 엔지니어링 들고 계시네요. 탑 엔지니어링 9,0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좀 흘러내려왔어요.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서 계신 상황인데 자, 탑 엔지니어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9,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싸요. 싼데 아직까지 턴어라운드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직. 주가에 있어서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플랜트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 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진행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주가에 있어서 상승 동력은 일단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좀 보게 되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익성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플랜트 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를 좀 받을 수는 있어 보여요. 반대로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일단 나름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탑 엔지니어링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당 자산 가치가 13,000원대예요. 근데 주가는 좀 계속 빠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해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면 그걸 좀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 좀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 섹터를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987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MCNC 5,451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확실히 지금 시장에 미디어나 엔터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SM은 최근에 CJ ENM 인수 합병설도 있었고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SM은 아니고 SMCNC긴 한데 지금 SMCNC 우리 시청자분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SMCNC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5,451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10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10월 21일 윗꼬리 길게 달 때 요 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상승 마디가 얼추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상승이 한 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이 나왔어요. 그럼 이 3번째 마디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이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저점 자리대에 훼손이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 자리대를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대가 약 한 4,300원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5,400원대라 약간 좀 손실은 있는 상황이지만 이 4,900원대 요 언저리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4,300원 자리대까지 다시 되밀릴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4,9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6,000원 언저리 때까지.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반등이
여기에서 이 나왔던 반등이 이 고점에 비해서 이 고점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등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계속 기어 다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전략은 만약에 이 4,850원 비중이 10%시니까 5,400원에서 4,900원이면 약 한 10%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대를 깨게 되면 짧게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5,400원대, 5,500원대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마찬가지로 좀 분할로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00원, 5,500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분할로 대응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보시면서 내 종목도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907님. 네. 제가 지금 번호를 착각을 했네요. 8894님.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HMM이요. HMM. 지금 오늘 걱정 좀 크시겠어요. 매수가 어느 정도에 하셨나요? 4만 원에 20%요. 4만 원에 20%. 오늘 지금 전환 사채 물량 지금 시장 주식 전환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한때 10% 넘게 하락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HMM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그럼 올해 8월 달, 9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보려고 하셨고요. 네, 그냥 짧게? 좀 아니요, 짧게는 안 본 건데 네네. 그냥 벼랑가 막 밀려가지고 불안해서 네. 그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추가 매수도 좀 해도 되나, 좀 답답해하네요. 저도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우선 HMM이 네, 작년에 시세 흐름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죠? 네네. 2,000원짜리 주가가 5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럼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막 밀려가지고. 그죠? 밀리죠?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주식을.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한 2, 3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자, 일단 보면 네. 시장이 최근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에요. 역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HMM도 마찬가지예요. 운임지수가 계속 용가리 통뼈 마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잠깐 꺾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운임지수가 다시 전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HMM도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주주에 대한 물량, 이 부분들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럼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에 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장중에 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 장중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블록 딜로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일을 전환을 했는데 이 전환을 했던 주식이 7,100원이네요. 보니까 7,100원대. 그럼 7,200원이에요. 만약에 아버님이 7,200원에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아버님 같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각을 할 거예요. 매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 그러면 오늘 그러한 악재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낙폭과대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매도는 아니에요. 지금 매도를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네. 아닙니다. 이거. 네. 추가 매수는 아니고 내버려 두시면 아마 3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한 3만 4천 원, 3만 5천 원? 네.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은 다시 좀 나올지 싶어요. 그럼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가져가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정도는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금 매도를 하기는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그 주식을 그 하실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실 때요. 네. 너무 많이 올라 뭐 3년 정도 되셨다면서요. 그럼 뭐 근데 하다가 안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 있던 부분들은 네. 쉴 때도 오래 쉬어요. 이게 1년 가까이 올라갔던 거라 1년 내내 쉴 수도 있어요. 1년 이상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올라간 기간만큼 조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밀릴까요? 글쎄요. 지금 밸류로만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한 내년까지 내년 한 상반기까지 뭐 들고 싸거나 뭐 비싸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비싸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시장에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차익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손바뀜이 좀 나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적으로 조금 더 받고 어느 정도 단가에서는 박스 권역에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매수가까지는 힘들겠죠, 전문가님. 그걸 일단 봐야죠.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 시장에 대한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매수가 부분까지는 못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34,000원, 35,0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의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 그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상담 좀 드릴게요. 예,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MM 오늘 이 종목 많은 분들이 걱정 속에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만 4천 원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MM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921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실까요? 유비케어 1,650원에 30%요. 네, 유비케어 1,650원에 30% 비중으로 네. 들고 계세요. 유비케어가 지금 7,860원 선 움직이고 있어요. 네. 손실 좀 크신데 자, 요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셨어요? 네. 잘 버티셨네요. 아유, 좀 많아가지고요. 비중도 네. 제가 금액이 좀 여기다 좀 많이 해가지고요. 왜 여기다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간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아, 예. 그럼 유비케어가 뭐 하는 회사죠? 그때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그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좀 주식을 좀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제 너무 실이 오래 걸리다 보는데 이제 제 계좌에는 계속 이것만 이렇게 좀 수익 못 본 상태에서 있어 놓으니까 이제 좀 그러네요. 자,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화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어머님 뭐 올해 초에도 잘 버티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매도하세요라고 해서 매도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만약에- 가지고 있고 손실을 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근데 너무 계속 떨어지니까 벌써 이 세월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지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스트레스 올라갈 받으시면 때는- 주식하지 마셔야죠. 아니 이게 다른 거는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 오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상담도 지금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내려가놓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이 상담을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물리면 장투예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뭔가 확 뒤집어 쏘였어 막? 무시였어 막? 예, 그 당시에는 하여간 그게 뭐 곧 잘 될 것 같아가지고는 그거 했는데 잘 안 됐으면 던졌어야지. 뭐 단기로 그래. 보셨구만. 예, 단기로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로 돼버렸어요. 이거 한 몇 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몇 년 가져갈 생각 하세요. 뭐 1년 됐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예. 어머님 보유하고 기간만큼 더 가져간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하고 계세요. 왜냐? 어머니 손실이 너무 많이 크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지금 매도하세요라고 해도 어머님은 매도하실 생각이 없어요. 이미 나는 아니요. 보유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신 거야. 그죠? 아니요. 에이, 지금은 뭐 이제- 아니야 아니긴. 아니요. 왜 지금 제가 그 TV에 상담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받아본 거예요. 상담을 거의 저는 다른 데도 그러고 못 받아보다가 이제 오늘은 뭐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오늘- 일단은요 어머니 네. 유비케어의 최대 주주가 녹십자예요. 네. 녹십자가 제약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 그러죠. 네, 그러면 녹십자가 유비케어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헬스케어 쪽의 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는데 네. 매도를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좀 가지고 계셨다가 네. 나는 만약에 정 뭐 힘들어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9,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네. 그때 조금 줄이시든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헬스케어 쪽은 긴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안 좋은 섹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가 빠져봐요. 얼마나 빠지겠어요, 여기서. 그죠? 네. 그러니까 지가 빠져 얼마 안 빠질 거니까 갖고 있으면 네. 올라가겠거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여유 있게 보세요. 한 그러니까 9,000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9,000원 정도 올라가면요. 네. 더 빠지면 전화하지 말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시고요. 네. 네, 유비케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기 투자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좀 마음 답답하다고 해주셨는데 좀 지금 들고 계셨던 시간만큼 좀 더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게 좀 많이 답답하면 9,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좀 들고 계신 물량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유비케어까지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문자 짧게 상담 하나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394님이 보내주셨는데 유니드 들고 계시네요. 유니드 13만 9천 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유니드 지금 12만 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유니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유니드도 아마 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상승 추세 때에 있었던 종목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고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종목이 좀 밀리면 10만 원, 11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한 14만 원, 뭐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만 9천 원이면 제법 좀 비싸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1만 원짜리 때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13만 원대 한 13만 3천 원에서 13만 5천 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잠깐 또 보시면 쐐기형이에요.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상승 쐐기형의 종목군들 많습니다. 요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꼭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유니드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유니드 좀 갈팡질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밀리게 되면 11만 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만 3천 원 혹은 5천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 나왔을 때 들고 계신 비중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재훈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오후장 전략 좀 간략하게 세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문제 조정을 좀 얼마만큼 받느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수를 보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밀리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이번 주 중반 후반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음 주에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정 받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변동성 있는 장세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자세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위원님과 계속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로 정재훈 이름 석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정재훈 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